토픽 2 3급 실전 모의고사.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번. 구두 크기가 발에 맞으세요? 약간 작은 것 같은데 이것보다 한 치수 큰 걸로 보여주세요. 네, 잠시만요. 2번. 자, 핸드폰 잘 보고 활짝 웃어. 알았어. 뒤에 배경 잘 나오게 핸드폰을 내려봐. 알았어. 3번. 최근 발표된 중고생의 아침 식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침을 안 먹는 학생이 남녀를 합쳐 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침을 먹는 학생들이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남학생의 경우 우유를 가장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밥과 국, 빵이나 과자, 과일 순이었습니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빵이나 과자가 1위를 차지했고, 밥과 국, 우유, 과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4번. 오늘 점심은 어디에서 먹으면 좋을까요? 길 건너편에 냉면집이 새로 생겼던데 오늘 점심은 거기에서 먹을까요? 5번. 내일이 면접 시험이지요? 좋은 결과 기대할게요. 주위에 떨어진 친구들이 꽤 있어서 걱정이에요. 6번. 오늘 개봉한 영화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네? 그러게. 예매 안 했으면 못 받겠다. 7번. 늦게까지 일하니까 배가 좀 고프네요. 그렇죠? 저도 배가 고파서 매점에 가려고 하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줄까요? 8번. 내일 설악산으로 단풍 구경을 가려는데 차가 막힐까봐 걱정이야. 멀리 갈 필요 있어? 서울 근교에도 단풍을 구경할 만한 곳이 많잖아.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9번. 치마에 얼룩이 묻었는데 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뺄 수 있어요. 그럼 좀 부탁드려요. 네. 치마 이리 주시고 내일 찾으러 오세요. 10번. 수연아, 오늘 날씨도 좋은데 공원에 자전거 타러 나가자. 음, 근데 자전거 베란다에 있잖아. 꺼내려면 귀찮은데. 그거야 내가 꺼내면 되지. 같이 나가자. 알았어. 그럼 난 옷 갈아입고 나올 테니까 오빠가 자전거 좀 꺼내줘. 11번. 김대리, 다음 달 직원 야유회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부서별로 참가 인원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히 몇 명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원 확인도 중요하지만 일단 장소를 빨리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장소부터 알아보세요. 그리고 결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안내문 올릴 수 있도록 준비도 미리 해두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번. 어서 오십시오. 손님,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약은 하지 않았는데요. 2명은 약간 늦게 올 건데 자리가 있을까요? 그럼요. 아직 시간이 좀 이르니까 괜찮습니다. 자리는 창가 쪽과 안쪽 중 어느 쪽이 좋으시겠습니까? 창가 쪽은 좀 추울 것 같으니까 안쪽으로 앉을게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3번. 매일 그렇게 배달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으면 지겨울 것 같은데. 아니요. 생각보다 좋은 점이 많아요. 점심때마다 뭘 먹을지 고민하지 않아서 좋고, 또 매일 다른 메뉴로 배달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데요. 그렇군요. 맛이나 메뉴는 어때요?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고 엄마가 요리해 준 것처럼 맛도 좋아요. 메뉴는 요일별로 다양하게 있어서 미리 선택하면 돼요. 참, 여성들을 위한 다이어트 메뉴도 있더라고요. 수연 씨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14번.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선 밖에 주차한 차량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여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주차선 내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 주차선 밖에 주차된 차량에는
경고장을 붙일 예정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저녁까지 계속 오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부터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시적으로 영하의 날씨를 보이는 곳이 있는데요. 외출하실 때에는 두꺼운 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6번) 최근 건물 옥상을 정원으로 바꾼 회사가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요. 사장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건가요? 직원들의 휴식 공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도시에서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 많지 않지요. 그래서 건물 옥상을 잘 꾸민다면 공원처럼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 옥상은 흔한 공간이지만 딱히 쓸모가 없어 활용도가 낮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옥상을 정원으로 바꾼 겁니다. 직원들이 분위기가 몰라보게 달라지고 휴식 공간이 생겼다고 좋아합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7번 수연아, 도대체 하루에 양치질을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이는 자주 닦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자주 닦아야 치아가 건강해지지. 횟수도 중요하지만 좋은 칫솔을 사용해서 잘 닦는 게 더 중요해. 자주 닦기만 한다고 해서 치아가 건강해지지는 않아. 18번 선배님, 이거 제가 이번에 발표할 사업 계획서인데요.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디 볼까? 목차의 제목이나 구성이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최대한 간단하게 만든다고 만든 건데. 목차만 보고도 전체 내용을 예상할 수 있어야 사업 계획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목차를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고치는 게 어떨까? 19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더니 드디어 취직했다면서요? 정말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상사나 동료들과의 인간관계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니까 꼭 명심하세요.
20번. 사장님, 운영하시는 카페를 이웃 간 소통의 장소로 공유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 카페에서는 동네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심야 시간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나누게 되면 이웃사랑도 알게 되고 동네 분위기도 좋아지니까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저희 카페처럼 자기 사무실이나 가게까지도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요.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이웃 간의 정을 나눌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페를 공유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토픽 2. 4급 실전 모의고사.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부장님, 이번에 출간한 이태환 작가의 소설책이 예상보다 판매가 잘 안 되는데요. 작가 사인회를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이태환 작가는 유명 작가이니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난번 작품도 처음에는 판매량이 좋지 않다가 나중에 늘어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것도 좋겠지만 독자들의 반응을 끌어올리기에 지금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무슨 이야기인 줄은 알겠는데요. 전국 서점에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독자의 반응을 좀 더 살펴본 후에 결정하도록 하죠. 다시 들으십시오. 부장님, 이번에 출간한 이태환 작가의 소설책이 예상보다 판매가 잘 안 되는데요. 작가 사인회를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이태환 작가는 유명 작가이니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난번 작품도 처음에는 판매량이 좋지 않다가 나중에 늘어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것도 좋겠지만 독자들의 반응을 끌어올리기에 지금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무슨 이야기인 줄은 알겠는데요. 전국 서점에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독자의 반응을 좀 더 살펴본 후에 결정하도록 하죠.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한국전자죠? 제가 얼마 전에 전기밥솥을 샀는데 3개월도 안 돼서 고장이 났는데요. 언제쯤 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고객님, 3개월 전에 구입하셨으면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제품인 것 같은데 제조일자를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맞아요. 11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조일자는 왜 물어보시는 거지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제품은 작년 11월부터 판매된 전기밥솥인데요. 작은 문제점이 발견돼서
현재 무료로 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주소를 알려주시면 오늘 중으로 서비스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전자죠? 제가 얼마 전에 전기밥솥을 샀는데 3개월도 안 돼서 고장이 났는데요. 언제쯤 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고객님, 3개월 전에 구입하셨으면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제품인 것 같은데 제조일자를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맞아요. 11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조일자는 왜 물어보시는 거지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제품은 작년 11월부터 판매된 전기밥솥인데요. 작은 문제점이 발견돼서 현재 무료로 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주소를 알려주시면 오늘 중으로 서비스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은 모양이 이상하거나 흠집이 나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말하는데요. 최근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품을 팔게 되었나요? 사실 농산물을 고를 때 왠지 예쁜 것이 맛과 영양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못생긴 농산물은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많은 양의 농산물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지고 있죠. 이것들이 버려지면 심한 악취를 풍기고 수질 오염 등 환경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못난이 농산물은 정상 상품보다 가격이 30~40% 쌉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물가로 고민하는 가정에 도움도 주고 맛과 영양은 기본이니 매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못난이 농산물은 모양이 이상하거나 흠집이 나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말하는데요. 최근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품을 팔게 되었나요? 사실 농산물을 고를 때 왠지 예쁜 것이 맛과 영양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못생긴 농산물은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많은 양의 농산물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지고 있죠. 이것들이 버려지면 심한 악취를 풍기고 수질 오염 등 환경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못난이 농산물은 정상 상품보다 가격이 30~40% 쌉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물가로 고민하는 가정에 도움도 주고 맛과 영양은 기본이니 매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어우, 뜨거워. 뭐야? 에어컨 실외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설치를 하면 어떡해? 옥상 같은 곳에 설치를 해야지. 그러게. 원래는 지상에서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렇게 더운 날 뜨거운 실외기 바람 맞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네. 맞아. 하지만 실외기를 멀리 설치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도 떨어지니까 최대한 에어컨에 가깝게 놓는 거지 뭐. 그렇다고 주변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다시 들으십시오. 어우, 뜨거워. 뭐야? 에어컨 실외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설치를 하면 어떡해? 옥상 같은 곳에 설치를 해야지. 그러게. 원래는 지상에서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렇게 더운 날 뜨거운 실외기 바람 맞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네. 맞아. 하지만 실외기를 멀리 설치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도 떨어지니까 최대한 에어컨에 가깝게 놓는 거지 뭐. 그렇다고 주변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외국어로 노래하는 뮤지컬 공연에서 실시간으로 한글 자막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걸까 궁금했는데요. 대사와 자막을 일치시키는 일이 쉽지 않으시겠어요. 아무래도 노래 한마디 한마디에 맞춰 한글 자막을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입력하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와 같이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면서 같이 따라하는 편입니다. 대사 같은 경우는 배우들의 호흡이나 행동, 입모양을 주로 보면서 자막을 보여줍니다. 정신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체력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네요. 네, 만일의 경우 대신할 사람이 없는 만큼 체력 관리는 필수지요. 그리고 계속되는 작업 때문에 손목이 자주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연장에 있다는 즐거움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외국어로 노래하는 뮤지컬 공연에서 실시간으로 한글 자막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걸까 궁금했는데요. 대사와 자막을 일치시키는 일이 쉽지 않으시겠어요. 아무래도 노래 한마디 한마디에 맞춰 한글 자막을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입력하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와 같이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면서 같이 따라하는 편입니다.
대사 같은 경우는 배우들의 호흡이나 행동, 입모양을 주로 보면서 자막을 보여줍니다. 정신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체력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네요. 네, 만일의 경우 대신할 사람이 없는 만큼 체력 관리는 필수지요. 그리고 계속되는 작업 때문에 손목이 자주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연장에 있다는 즐거움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9번. (30번) 토픽 2 5급 실전 모의고사.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1회 1일분만 판매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계속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소화제나 감기약 같은 간단한 약 정도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원래 취지였습니다.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해서 편의점 약 판매를 금지한다면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래 취지가 좋더라도 지금처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약을 먹고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은 약국에서도 별다른 처방 없이 원하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에서 파는 것만 문제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1회 1일분만 판매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계속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소화제나 감기약 같은 간단한 약 정도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원래 취지였습니다.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해서 편의점 약 판매를 금지한다면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래 취지가 좋더라도 지금처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약을 먹고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은 약국에서도 별다른 처방 없이 원하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에서 파는 것만 문제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긴장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을 발휘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가수들은 관중이 많을 때 알 수 없는 힘이 생겨서 더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또 주목받지 못한 선수가 큰 경기에서 우승하고 나서 본인도 믿을 수 없는 결과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느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중 효과라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긴장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을 발휘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가수들은 관중이 많을 때 알 수 없는 힘이 생겨서 더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또 주목받지 못한 선수가 큰 경기에서 우승하고 나서 본인도 믿을 수 없는 결과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느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중 효과라고 합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 기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동물의 날은 193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생태학자 대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의 많은 멸종 위기의 동물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많은 동물들이 불법으로 사고 팔리는 실정입니다. 특히 온라인 매체가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아주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밀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하여 동물 보호와 희귀동물 보존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동물을 상품으로 생각하는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기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동물의 날은 193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생태학자 대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의 많은 멸종 위기의 동물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많은 동물들이 불법으로 사고 팔리는 실정입니다. 특히 온라인 매체가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아주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밀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하여 동물 보호와 희귀동물 보존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동물을 상품으로 생각하는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 안에서 거주자들이 느끼는 건강 문제와 불쾌감을 새집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박사님? 새집 증후군이란 새 집을 지을 때 사용한 건축 자재의 해로운 물질로 인해 호흡기나 피부 질환 등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사람들이 두통, 기침, 가려움증, 눈 따가움 등을 느끼는 것이 증상입니다. 성인의 경우 어느 정도의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가벼운 증상을 나타내거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걸리기가 쉬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사 전이나 입주 후에도 2-3달 동안 환기를 꾸준하게 자주 해주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새로 지은 건물 안에서 거주자들이 느끼는 건강 문제와 불쾌감을 새집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박사님? 새집 증후군이란 새 집을 지을 때 사용한 건축 자재의 해로운 물질로 인해 호흡기나 피부 질환 등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사람들이 두통, 기침, 가려움증, 눈 따가움 등을 느끼는 것이 증상입니다. 성인의 경우 어느 정도의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가벼운 증상을 나타내거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걸리기가 쉬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사 전이나 입주 후에도 2-3달 동안 환기를 꾸준하게 자주 해주어야 합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아이 낳기를 꺼리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있다니 생각하지 못했던 점인데요. 그럼 박사님, 출산율 저하가 가져올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출산율이 저하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에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활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노동력이 부족해집니다. 또 노인층의 사회복지 비용을 소수의 젊은 층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노인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육아 부담을 덜어주어 사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겠지요. 그리고 노인의 경우 직장의 정년을 연장하고 고령자 채용 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재원을 확보하고 제도 정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아이 낳기를 꺼리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있다니 생각하지 못했던 점인데요. 그럼 박사님, 출산율 저하가 가져올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출산율이 저하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에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활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노동력이 부족해집니다. 또 노인층의 사회복지 비용을 소수의 젊은 층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노인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육아 부담을 덜어주어 사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겠지요. 그리고 노인의 경우 직장의 정년을 연장하고 고령자 채용 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재원을 확보하고 제도 정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39번 40번 토픽 2 6급 실전 모의고사.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다와 같은 의미로 장가들다와 시집가다라는 어휘가 있습니다. 남자는 장가든다라고 말하고 여자는 시집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장가들다와 시집가다라는 말의 어원은 무엇일까요? 이 어휘들 속에는 과거 한국의 결혼 풍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장가들다는 남자가 결혼하여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남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부 집에서 살면서
일을 해주다가 첫 아이를 낳으면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장인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여 장가 들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7세기 후반 남성 중심 체제가 강화되면서 장가 들다가 시집가다로 바뀌게 됩니다. 시집가다는 여자가 결혼하면 시부모의 집으로 가서 산다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 중에는 과거의 풍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결혼하다와 같은 의미로 장가들다와 시집가다라는 어휘가 있습니다. 남자는 장가든다라고 말하고 여자는 시집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장가들다와 시집가다라는 말의 어원은 무엇일까요? 이 어휘들 속에는 과거 한국의 결혼 풍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장가들다는 남자가 결혼하여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남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부 집에서 살면서 일을 해주다가 첫 아이를 낳으면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장인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여 장가 들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7세기 후반 남성 중심 체제가 강화되면서 장가 들다가 시집가다로 바뀌게 됩니다. 시집가다는 여자가 결혼하면 시부모의 집으로 가서 산다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 중에는 과거의 풍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앵무새는 다른 새들과 다르게 사람의 말을 쉽게 따라한다. 그렇다면 앵무새는 어떻게 사람의 말을 모방할 수 있는 것일까? 앵무새는 3살에서 6살 정도의 인간 지능을 가질 정도로 똑똑하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기억했다가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다. 물론 일주일 이상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가능하다. 그리고 앵무새의 나이가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잘 따라한다. 지능으로만 본다면 까마귀 등 비교적 지능이 높은 새들도 사람의 소리를 모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앵무새는 다른 새들과 다른 발음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소리를 따라할 수 있다. 다른 새들은 입을 아래로만 움직이지만 앵무새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 또한 앵무새는 입안 구조와 성대가 사람과 비슷하고 통통한 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들으십시오. 앵무새는 다른 새들과 다르게 사람의 말을 쉽게 따라한다. 그렇다면 앵무새는 어떻게 사람의 말을 모방할 수 있는 것일까? 앵무새는 3살에서 6살 정도의 인간 지능을 가질 정도로 똑똑하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기억했다가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다. 물론
일주일 이상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가능하다. 그리고 앵무새의 나이가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잘 따라한다. 지능으로만 본다면 까마귀 등 비교적 지능이 높은 새들도 사람의 소리를 모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앵무새는 다른 새들과 다른 발음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소리를 따라할 수 있다. 다른 새들은 입을 아래로만 움직이지만 앵무새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 또한 앵무새는 입안 구조와 성대가 사람과 비슷하고 통통한 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것이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보여왔습니다. 1960년대 기업들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수능형 인재를 선호했습니다. 이후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이 본격화한 1970년대에는 경제 성장을 이끌 만한 적극성과 진취성을 갖춘 지도자형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영이란 개념이 도입된 1990년대에 들어서는 도전의식이 강하고 창의적인 자기주도형 인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시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한 2000년대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도덕성과 글로벌 역량, 주인의식 등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보여왔습니다. 1960년대 기업들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수능형 인재를 선호했습니다. 이후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이 본격화한 1970년대에는 경제 성장을 이끌 만한 적극성과 진취성을 갖춘 지도자형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영이란 개념이 도입된 1990년대에 들어서는 도전의식이 강하고 창의적인 자기주도형 인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시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한 2000년대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도덕성과 글로벌 역량, 주인의식 등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전기차의 보급은 세계적인 흐름인데요. 최근 수소 전기차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수소 전기차는 전기차와 같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입니다. 기존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수소 전기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배터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배출되는 것이 물밖에 없어 매우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의 성능을 비교하면 수소 전기차가 더 효율적입니다.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짧은 편이고 충전 시간이 길다는 점, 배터리 수명이 짧은 점이 단점입니다. 이에 비해 수소차는 주행거리가 긴데 한 번 충전 후 약 6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도 약 5분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수소 전기차의 단점은 충전소가 매우 적어 현재 14곳만 운영 중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수소 충전소 설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충전소의 설치와 확충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전기차의 보급은 세계적인 흐름인데요. 최근 수소 전기차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수소 전기차는 전기차와 같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입니다. 기존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수소 전기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배터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배출되는 것이 물밖에 없어 매우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의 성능을 비교하면 수소 전기차가 더 효율적입니다.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짧은 편이고 충전 시간이 길다는 점, 배터리 수명이 짧은 점이 단점입니다. 이에 비해 수소차는 주행거리가 긴데 한 번 충전 후 약 6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도 약 5분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수소 전기차의 단점은 충전소가 매우 적어 현재 14곳만 운영 중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수소 충전소 설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충전소의 설치와 확충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동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전의 옆면을 보면 줄무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전 옆면이 처음부터 줄무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동전의 무늬가 왜 생겨났을까요? 동전은 값비싼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부터 금과 은은 큰 가치를 갖고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과 은의 가루를 얻기 위해 몰래 동전의 옆면을 깎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동전의 옆면에 줄무늬를 넣은 것입니다.
줄무늬가 있으면 더 이상 깎기가 어려워지니까요. 지금은 동전을 금이나 은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동전 옆면에 줄무늬를 넣을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줄무늬를 넣습니다. 그 이유는 시각장애인이 동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판기가 동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동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전의 옆면을 보면 줄무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전 옆면이 처음부터 줄무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동전의 무늬가 왜 생겨났을까요? 동전은 값비싼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부터 금과 은은 큰 가치를 갖고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과 은의 가루를 얻기 위해 몰래 동전의 옆면을 깎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동전의 옆면에 줄무늬를 넣은 것입니다. 줄무늬가 있으면 더 이상 깎기가 어려워지니까요. 지금은 동전을 금이나 은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동전 옆면에 줄무늬를 넣을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줄무늬를 넣습니다. 그 이유는 시각장애인이 동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판기가 동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49번. (5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